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12.5%나 크게 증가했고요. 영업손실이 310.7% 크게 증가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.1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옵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12.5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 방산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는데 그 인원수나 매출의 규모가 더 하나 방산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된다기보다도 합병 효과로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자주 본가요? K9 이런 거 그런 거에 또 효과도 있긴 있겠죠. 재고 자산이 115.3% 증가했어요. 매출 증가보다는 적게 증가했습니다. 판매 관리비 414%가 크게 늘어가지고 영업이익은 1581억 원으로서 무려 전년 동기보다는 2568% 합병에 의한 이것도 효과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스루프수로 분석을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10.9%가 증가했습니다. 거의 유사하게 증가했어요. 그래서 1.6% 마이너스인데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다.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. 스루프율로 마진이 0.3% 정도 늘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이 218%가 증가했다. 그런데 생산성은 0.95로 내려갔습니다. 이것은 1 이하면은 적자라는 얘기거든요. 원가 회계는 1581억 원의 흑자라고 되어 있지만 스루프트 관점에서는 400억 적자요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실제 이익인 겁니다. 그 차익이 1982억 원이나 됩니다. 거의 2천억 원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. 이게 재고자산의 그 장난인 거죠. 합병에 의해서 재고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,374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하나 방산 거를 크게 많이 인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원재료도 크게 증가했죠.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1조 원대의 그 재고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또 그 흐름 중에 그 설명이 되겠지만은 재고자산 맹세는 이와 같은 재고관리 흐름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. 합병에 의한 재고를 내가 돈 주고 산 재고 말고 합병에 의한 재고를 요 타계정 대체 타계정에서 타계정의로거든요. 그럼 타계정이라는 게 이제 그 합병에 의한 것도 이 안에 좀 넣자 이거예요. 이래가지고 뭘 표현해 줘서 좀 이 재고 투명성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품, 반제품 및 제공품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. 이게 마이너스 4,186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. 투입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원재료 사용액이 1조 원대가 넘었어요.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도 좀 증가를 했고 그래서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58.1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218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31% 비중을 차지합니다. 재료비 비중은 69%로서 이것은 그 재료비가 증가를 했죠. 그러면은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했다.
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는 약간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고 추론했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다. 이 비율의 그 변동으로 봤을 때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려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합병이라는 특수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단순 원인으로 밝혀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전년도는 뭐 5억 2,600만 원이 안 되는데 PQ 총 제조 비용이 2,187억 원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요 PQ 총 제조 비용은 PQ 생산 재료비 차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, 또한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차이액과 같은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 회사는 4,186억 원이 변동액이라고 했는데 WCI로 보면은 그 재고가 6,374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게 이 차이가 무엇인지가 도저히 그 합리적으로 추적할 그 증거,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. 현금 흐름표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맞히죠. 근데 이 작년도에도 하나 시스템도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21억 5,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. 요것은 제가 전년도 거는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뭔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인건비가 3,111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도보다 무려 200%나 증가했는데 인원수가 엄청 많이 늘었을 거예요. 4,572명. 그러면은 6,400명 중에서 4,500명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래 인원은 한 900명 정도뿐이 없었다. 그러니까 하나 방산이 인력이 많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. 여러 가지 그 조립 가공해야 되고 하는 게 많으니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그런지 저임금 사원들이 좀 더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연간 9,5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전체적인 평균 임금은 내려가더라도 그 인원이 증가 합병의 그 결과지 이 인건비가 깎였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어요. 외주 가공비가 179.3%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383.6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.1회전으로 크게 내려갔어요. 근데 스루픈율은 좀 0.3% 정도 상승했죠. 어쨌든 그 규모에 관계없이 역방향이면은 이 오랜 그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. 그러면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반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으로 추론했고 비성분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증가했을 것이다. 근데 여기에서 이 투명성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가정 추론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확인할 수가 없죠. 이 방위 산업은 다 비공개입니다. 그게 좀 문제긴 하죠. 생산성 떨어졌고, 그 다음에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%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데 지금 49.7%로 간당간당합니다. 좀 문제가 있어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하 자본 이익률도 0.7%로 더 내려갔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논리도표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.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 아니 상승이죠. 상승인데 제가 오타했습니다. 이런 것 좀 수정을 제가 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.
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도 좀 제시를 합니다.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을 거다. 이런 얘기고요. 흐름, 재고 흐름 아까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이 재고 자산 변동 범위 요거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어, 원재료하고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알 수가 없고, 이 하나 시스템만큼 수준 높은 그 수주 잔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요 기간이 없어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현재 걸려 있는 거는 다 한 모양인데, 수주 잔고가 46조나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상반기에 1조 7천억 분이 매출을 못 일으켰다는 얘기죠. 이거 언제 만들 거냐 이게요.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거고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이 갭이 있지만은 그거 무시하고 저 Q 매출 원가 기준으로 예측을 해 보면은 연말까지 한 4조 2천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은 원래 계획은 3천억 정도인데 5,500억 이익이 난다. 요게 재고가 25%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. 그러나 재고가 25% 간소한다면은 이것이 무려 영업 손실로 확 돌변해 버립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.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좀그 넉넉히 계산해서라도 어, 3조 8천억 정도 그러면은 남는 게 한 616억 분이 남질 않아요. 그런데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2.8회전까지 좀 올려보자. 이게 뭐냐면 제공품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추가 그 매출 인식을 좀 빨리 더 해서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은 4,642억 원 정도 남는다.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매출 그 계획이다.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 약 이게 그냥 간단히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 40만 원 싸게 해서라도 이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. 어, 이것도 오랜 경험으로서 분석 경험으로서 그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를 보면은 재고가 증가를 엄청 했단 말이죠. 그 합병 때문에. 그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 손실로 이번에 나와버렸죠. 그리고 판매액가가 또 낮게 나오죠. 그래서 저는 스루프트 회계가 인플레이션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. 이걸 경제적으로 확대해서 이 GDP 얘기할 때 재고 투자가 GDP 상승에 기여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면이 그 중요한 게 아니다. 재고 회전율이라는 개념을 GDP는 가져갈 수가 없을 겁니다. 주가는 11만 6,500원으로서 2022년 말 4만 8천원에서 무려 6만 8,500원이 뛰었습니다. 장부 가격 대비 196% 상승했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으로 잘 나가니까 올라갈 수지도 있고 아직 수주잔고도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수주 잔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. 그래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기납품액이라는 게 회계 기간에 맞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매너, 그런 수준의 매너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좀 요청하고 싶네요. 하나가 33.95%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9.12%, 오비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LTD가 리미티드죠. LTD 5.12%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33.85%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증권정보에서는 맥커리만 눈에 띕니다. 이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트랙으로 분석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